너무 길어져서 이제 했는데, 사실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맥주잔으로 딴 사람들이 다 쳤다고 맨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법정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제대로 본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졌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 진술서였는지 진술조서였는지 그 수사 단계에서의 그 증거를 나중에 증거 추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 직권으로요. 이거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검사가 증거 추가한 것도 아니고 그 증거가 있는지 아예 몰랐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그래 증거 목록에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는 예단이 이루어져서 그걸로 유죄를 때릴까 무죄를 때릴까 이렇게 판사님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증거 추가하고 나서도 그 무죄가 결국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변론 요지서는 완성도가 두 가지 면에서 떨어집니다. 일단은 나중에 증거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뭐를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그때 당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당사자 요청에 따라서 좀 그 논리 구성이 맨 마지막에 되게 이상하게 틀어집니다. 뭐 과실치상으로 달아야 된다는, 폭행치상, 하여튼 특수 폭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이상한 논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은 뭐 폭행치상 정도는 주장해 봄직할 만한 얘기인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누구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하여튼 이 완성도가 결국에는 이게 떨어지는 변론 요지인데,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썼던 내용하고 그 설시 내용하고 거의 복붙 수준이긴 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파란 줄 빼고 언급된 거는 다 이제 복붙 수준입니다. 파란 줄을 나중에 판결문에 제가 찐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증거 추가했다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 조문을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313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신 상태라 그래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기에 관해서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게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변론 요지서부터 보면은, 원심 판결에서는 피해자 A가 말리자 어떤 사람한테 던졌다. 이게 똑같은 피해자 봉 땡땡땡이 피해자 A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바꾸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너무 옛날 사건이라.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위험한 물건 휴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적 사정이 있어서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맥주잔 같은 거죠. 다른 사례 언급되는 거에서 마찬가지지만 소주병이나 맥주잔 같은 걸로 이렇게 술 먹고 나서 이렇게 패면은 이제 징역형만 남습니다. 잘 나오면 집행유예고. 근데 이게 든 게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선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툭 맞은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소지한 거에 불과하고서는 이걸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는 이런 판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급하면서 여기서 보면 이 사건 경위에서는 다수인이 얽힌 상태에서 실랑이 하던 도중에서 맥주잔에 부딪혀서 상처 입은 거니까 피해자 유땡땡 향해서 던진 것이 없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면은 폭처법 같은 데에서 보면은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의도 아래에 소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판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주잔을, 그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은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이 특수자가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상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에서는 이 폭행을 이용하려는 흔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 수사기록 24면 뭐 이렇게 나오면서 피해자 봉땡땡 경찰 진술 줘서 유죄인증 증거로 1심에서 사용됐던 거가 이제 깨부서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서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줄로 한 것들은 판시에서 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술잔을 던지고 부쉈다고 진술서 작성했지만은 좀 진술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 나중에 공판에서는 이 사실을 또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 기록 207면, 208면을 보면은 던지는 거 진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 술 마셨고 사실 제가 보지 못했고 저는 유리잔이 깨진 것과 의자를 걷어차는 건 봤는데 던지는 건 못 봤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이제 라항에 보면은 피해자 유땡땡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주량을 거의 넘어설랑말랑 하는 상태여서 임의동행 시에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치기가 잔뜩 올랐고 피고인하고 쌍방폭행이 좀 문제되는 사안이었었나 봅니다. 저는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려고 상대방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문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기록 증인녹취서 재판기록 199면에서 200면을 보면은 그런데 그게 꼭 저를 향해 감정적으로 상처를 내려고 던졌다고는 생각지 않은 거고요. 잔에 의해서 상처가 난 건 맞습니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황을 얘기하면서 뭔가 엉켜가지고서 그렇게 맞은 것 같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먼 거리도 아니었고 1m 거리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1, 2m 그때 당시엔 나름 머릿속에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그렸을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1m에서는 던지지 않고 실제로 가격할 의사가 있는 인간이라면은 갖다가 후려 깎을 거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더 강한 타격을 하려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던지고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제 나름의 그냥 논리를 해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말도 그렇게 나를 향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해서 소결 나오고 이 상해점에서는 3번 상해점에서는 제가 좀 웃긴 게 이게 아마 어떤 상처였는지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어쨌든 간에 좀 피가 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해에 관한 판시 중에서는 극히 경미하여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가 있기는 한데 요게 사실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주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피까지 났으면 일단 거의 주장이 안 된다고 인정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되게 웃긴 게 그때는 좀 상난 남자였나 봅니다. 별도의 진단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코피 난 정도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경미한 상처다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너무 나중에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상남자스러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젠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무슨 폭행적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가져야 된다, 뭐 과실치상으로 받아야 된다, 특수폭행으로 봐달라, 약간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죄명을 인정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건데 이거는 당사자 요청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별로 검토가 안 된 거죠. 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요지서인 겁니다. 이게 결론적인 면에서는 앞에는 실컷 잘 써두고. 그래서 판결문을 실제로 봐보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판결문을 보면은 무죄 나왔고
했고, 누번 기간 중에, 천천히 그 다음에 누번 기간 중에 이렇게 했다는 거를 공소사실 요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누굴 때렸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피고인은 맥주잔을 집어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신 상태 아까 전에 언급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하여튼 결국에는 다 술 취해 있었고 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중국으로 갔나 뭐 이래가지고서는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 진술조서도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은 그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텐데 법관이 직권으로 상정했다가 결국에는 요 증거 능력을 부정하긴 했던 겁니다. 예. 사실 엄밀한 이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 2편에서 말했듯이. 그렇지만은 어쨌든 결국에는 무죄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피해자 유땡땡은 경찰 신문시에는 진술조서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엄청 취해 있었고 나를 향해 감정적으로 내던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공판 기록의 내용도 있고 법정 증언도 있고 이제 파란 줄만 제가 적시하지 않았던 건데 참고인 조사지 피해자 봉땡땡은 참고인 조사 시에는 주방에서 안주를 만드나 폭행 과정을 보지 못해서 진술하였다. 수서 기록 68조. 요것만 제가 적시하지 않았던 거고 나머지는 다 언급됐던 거죠. 약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서 막연히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생긴 상처라고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 기억 없이. 왜냐면은 어쨌든 맥주잔이 떨어져 있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증명이 이용되지 않았던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첫 무죄였는데 무죄 나온 지 좀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게 무죄 나왔을 때 남들은 무죄 하는 게 뭐 성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다는데 저는 딱 20분 기분 좋았고요. 두 번째 무죄 받았을 때에는 불기소 처분 말고요. 공판 단계 무죄가 좀 더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근데 두 번째 무죄는 2초 같습니다. 2초.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 이런 게 막 되게 기쁘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1년 뒤에 알았다는 것도 당사자가 별로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이제 뭐 하다못해 공익단 인사라든가. 근데 뭐 물론 그때는 제가 초짜 변호사여가지고선 제가 선고를 제대로 확인 안 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경 안 쓴 거죠. 제가 할 일만 딱 해놓고 요새 들어서는 다시 또 좀 신경 안 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최선 다해서 일해놓고 나면은 그 뒤에 결과는 신경 안 쓰고 제 손님들도 뭐라고 안 하시긴 합니다. 이제는 수고하셨다. 그 정도 했으면 다 됐다.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어떤 그 신뢰관계가 형성된 손님분 중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없습니다. 한 3, 4년 동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있었죠.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것도 표현 안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급박할 때에는 뭐 간이글술개고 엄청 막 인간적인 것처럼 접근하지만은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나 원래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원래 이거 당했으면 안 되는 거야. 뭐 변호사가 뭘 했어.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거리인데도 그래서 좀 요새는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났기 때문에 20분 좋았다가 그 다음 무죄는 공판 단계 무죄는 뭐 불기소 처분들은 받아봤지만 공판 단계 두 번째 무죄에서는 2초만 좋았던 이유가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 초중반쯤에 나왔던 불기소 처분도 성범죄였는데 성범죄가 참 이게 여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 딱 불기소 처분 결과 나올 것 같다라는 문자 받았다고 당사자한테 들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랑 연을
마음대로 편하게 끊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기쁜 게 없어요. 일 처리가 잘 돼도 이제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 게 싫지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사서연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